오늘은 플리츠커상을 얘기할 거예요. 플리츠커상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가들이 다 받고 싶어 하는 상이에요. 왜 받고 싶어 하냐? 어마어마한 명예와 어마어마한 부가 따라와. 근데 상금이 1억밖에 안 돼. 그 명예에 비해서. 근데 이 플리츠커상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노벨상이지. 건축으로 봐서는 이게 노벨상에 견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플리츠커상을 받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 건축가가 이 사회에 어떤 얘기를 남기고 있느냐. 꼭 아름다움만 추구한 게 아니고 도대체 건축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 또 스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 결과물이 나온 것만 평가를 하는 거지. 이미 결과물이 나온 것만. 왜? 스케치는 언제든지 사라지니까. 결과물을 보고 재료를 어떻게 썼으며 이 건물은 어떠한 사회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위치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 건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거를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플리츠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니까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자, 플리츠커상은 건축가의 계획안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루어진 건물을 보고 판단한다. 도면이 아니고 성취를 보는 것이다. 도면이 아니라고 그랬죠. 결과물. 그 다음에 그래서 건축가 대표로 수상하지만 결국 그 과정에 관여한 사회 가치를 칭찬하는 것이다. 굉장한 거죠.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 다음에 건축과 디자인 문화의 슈퍼스타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새로운 담론과 개념의 개척자들이라고 봐야 돼. 그 플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념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한국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은 8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이게 그 문화의 차이가 뭘까? 왜 그럼 우리나라 건축가들 능력이 부족하나요? 뒤에 보시면 왜 그런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제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왜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자, 이름 하나씩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는 사람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필립 존슨 외우셔야 돼요. 필립 존슨을 어떻게 하면 원어로 외우세요. 원어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필립 존슨을 원어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이 세계적인 건축가 이름 하나 쓸지 모르면 어떤 사람들 설득할 거냐고. 저는 필립 존슨의 글라스하우스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필립 존슨이 누구예요? 세계 최초의 글라스로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노트에다가 메모해도 되니까 필립 존슨을 써보세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정신없을 때 벌써 쟤들은 컨셉을 하나 나오는데 바로 글라스하우스라고 하는. 그 전 세상 사람들이 필립 존슨을 그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글라스하우스 하나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림 한 번 더 보시고 지나갈게. 네. 저 시대에 냉난방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바닥에 난방이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다 난로야. 무슨 방법은 있었겠지. 거기는 걔들은 다 벽난로를 쳐서 나무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가운데 저런 것이 굴뚝이지 않았을까 생각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춥고 덥고 이것은 아직 일단 생각하지 말라 이래요. 개념의 문제니까. 그 당시 때는 이 폐허 그리고 이 백색 건축이라 하나는 이슈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필립 존슨은 뭐라고 그랬죠? 글라스. 이 사람 흰색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천재적인 공간감. LA 카운티 뮤지엄을 가면 아까 여기를 가면 깜짝 놀라는 게 그
그 공간 하나하나, 미술관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들어갈 작품이 뭐예요? 그러면 작품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각 작품 크기, 그러니까 내가 요 작품을 지금 하나를 그 건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과연 여기에 맞을까?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그대로 축소시키고 요걸 축소시켜가지고 모형을 다 만들었어. 그래서 머리를 집어넣고 계속 그 안에다 들여다보고 결국은 도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전시의 그 설계 결과물들 다 어디냐면 이 게테센터 지하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마이가 이걸 설계할 때 어떻게 수년을 제자들하고 작업한 모든 흔적을 싹 그다 전시하는데 감동의 감동이죠. 건축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술의 가치를 건축가가 함부로 다루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 건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작품이 주인공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해가죠? 자, 모든 건축이 이래. 근데 지금 더 얌전해. 더 심각해져. 이게 바로 시카고 밀레니엄 파괴예요. 그 유명한. 자, 이 무대가 다 이렇게 아까 해체적인 무대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앞에서 듣는 음향은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 크게 들리죠. 그럼 뒤에 사람도 어떻게 되지? 똑같은 조건으로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여기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소리하고 같이 고성능의 스피커가 다 천정 위에 달려있어요. 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들어도 소리는 손해보지 않게 듣게 하겠다. 이해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빌딩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 공연을 해도 왜 불만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이 스피커가 전부 아래로 향하니까 이 잔디가 사람이 다 음을 깨고 음을 받아 흡수해버려요. 이거를 계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플리츠컨을 받는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응? 여기 보면 플리츠커 파비올리온이라고. 이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닌데 여기를 플리츠커 파비올리온이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도심 한가운데 공연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도시의 소음을 괴로운 수로 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방식. 이게 생각이 다른 거죠.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물의 절이야. 모든 절은 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 절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 물이 있으면 물 밑에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물 밑에다가. 자, 여기는 연밭이에요. 근데 이거를 설계해 달라고 했던 스님들이 너무너무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절이 위에 이렇게 있어야지 왜 지하에다 넣어가지고 왜 지하로 들어가야 되냐. 연밭 밑으로 들어가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왜 존중받아야 되냐. 아래로 가서 기도해라. 자, 여기서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하에가 이렇게 교회가 있어. 앞에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 밑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빛이 이리로 들어가. 아래쪽이니까. 그야말로 연밭이잖아요. 불교의 상징 연을 띄우고 그 물 밑으로 들어가야 기도하도록 만들어놨다.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안도 다다오라는 작가는
스타덤에 올랐다. 자, 이제 존 우존.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만든 사람. 이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건축가로서 나는 형식과 스타일을 위해서 싸우는 대신 건물의 본질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 사람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버려. 아니, 건축가가 이 설계를 해서 유명해졌어. 오케이. 시드니를 랜드마크로 만든. 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살아있는 사람을 만든 것 중에서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뭐가? 오페라 하우스가. 원래 이 사람이 떨어졌어요. 늦게 도착했어. 근데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당선자가 없는 걸로 끝냈는데 그 심사위원들 나오다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이렇게 종이가 있었거든. 주워서 보니까 저 스케치가 있었던 거야. 심사위원들 다시 들어와 봐. 다시 보고 그 작품을 결정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상한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안 그랬으면 저게 탄생이 안 됐죠. 그리고 3명의 시장이 바뀌면서 결국 해내거든요. 시장이 3명, 어떤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뭐냐면, 앞에 시장이 하는 걸 나는 모릅니다 하고 지워버리면 끝이, 예산 줄여보면 끝인데, 저거는 만듭시다. 그래서 3명의 시장들이 물려가면서 결국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자, 보세요. 일본의 건축가 프리츠커상 수상자 총 8명. 미국 다음으로 2위라고. 근데 왜 한국은 프리츠커상을 못 받는지를 그냥 나도 건축가지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건축에 관한 한 자기네가 최고라고 굳게 믿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훨씬 많고 디자인 강국 스위스와 현대 건축에 가장 잘 나가는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앞선다. 근데 아까 일본 사람도 쭉 보면 그 이유가 있었죠. 파이프를 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난민들을 빠른 속도로 건축을 지어준다든가. 응? 빚을 가지고만 한다든가. 또 세즈마 가지오 같은 가장 얇은 기둥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그리고 한국 건축은 없다더라. 이유가 뭐죠?